대한민국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암에 걸립니다.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로 4년 사이 2030 대장암 환자가 81%나 폭증했습니다. 수능도 버텨고 취업 지옥도 버텼는데 그 끝에 기다린 건 30대의 암 진단서였습니다. 마라탕 때문이라고요?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2030의 몸속에서 조용히 암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삶은 어릴 때부터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밤을 새우고 수능이 끝나면 스펙 쌓기가 기다리며 인턴과 자격증과 공모전을 거쳐 취업에 성공해도 회사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야근하고 인정받기 위해 주말에도 노트북을 켜면서 그렇게 10년 넘게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번아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피곤한 건 커피로, 스트레스는 야식으로 달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암입니다. 30대 초반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K, 경쟁 사회를 온몸으로 버텨낸 대가가 이것이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문제는 이게 몇몇 운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인데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연구가 그 증거입니다. 랜싯은 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로 전 세계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 랜싯에 따르면 20세에서 49세 사이 대장암 발병률에서 대한민국이 42개국 중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고 왜 하필 젊은 세대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2030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 암을 부르는 연쇄 반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라는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인데 호주는 11.2명이고 미국은 10명입니다. 서구화된 식단과 비만이 대장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정작 서구 국가들보다 한국이 더 높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증가 속도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30 대장암 환자 수가 2020년 3,633명에서 2024년 6,599명으로 4년 만에 급증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은 114%, 20대 여성은 92%가 늘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대장암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도 2030 세대에서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암은 나이 든 사람들의 병이었습니다. 세포가 수십 년에 걸쳐 손상되고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와 30대 몸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30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그들의 하루가 몸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라탕과 탕후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것들이 2030 암 급증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며 진짜 문제는 왜 2030이 이런 음식에 중독되었는가입니다. 답은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보상회로가 고장나면서 평소에는 적당한 만족감으로 충분했던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쾌감 호르몬인데 스트레스에 지친 뇌는 이 도파민을 빨리 많이 분비시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마라탕의 매운맛은 통증 신호를 보내고 뇌는 이를 막기 위해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쏟아붓습니다. 탕후루의 설탕 코팅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며 순간적인 쾌감을 선사하는데 이런 음식을 찾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건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급격히 오른 혈당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액 속 당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요동치면 몸에 염증이 생기며 가끔 그러면 괜찮지만 매일 반복되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가 됩니다. 만성 염증은 암의 온상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가 분열할 때 오류가 생기기 쉽고, 이런 오류가 쌓이면 암세포가 됩니다. 미국 뱅더빌트 대학 연구팀의 발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집단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가공식품이란 공장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든 음식으로 라면이나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2030이 바로 이런 음식을 즐기는 집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만 문제가 아닙니다. 2030의 몸을 망가뜨리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괜찮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교대 근무를 2A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2A급이란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아스파탐보다 한 단계 높은 위험 수준입니다. 밤에 일하는 게 왜 발암물질이냐면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면 부족 자체가 암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지 설명하자면 우리 몸에는 NK 세포라는 게 있는데 자연 살해 세포라고 번역하며 무시무시한 이름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합니다. NK 세포는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면역 세포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NK 세포가 바로바로 제거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NK 세포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NK 세포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으며 NK 세포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낮으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파수꾼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1시간 30분 이상 짧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시험 기간마다 밤새고 취업 준비하며 잠을 줄이고 회사 다니면서 야근에 시달리다 보니 10년 넘게 잠이 부족한 상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NK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온 셈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도파민 중독을 만들고 도파민 중독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하며 자극적인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혈당 스파이크가 만성 염증을 만듭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NK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붕괴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비율로 공존해야 건강한 상태인데 위에서 말한 생활 습관이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이 무너지고 면역이 무너지면 암세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없고 대신 유해균이 좋아하는 당분과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란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장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장 점막의 회복을 방해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장내 환경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속노화입니다. 가속노화란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빨리 늙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하면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으며 불량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의 장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28세의 장이 이미 50대 수준이라면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 몸에서 암이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 암은 노인암과 다릅니다. 젊은 층은 고령층에 비해 암세포의 분열 속도가 빨라서 진행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가 원래 생긴 곳에서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2030이 암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음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쓰리고 피곤하고 배변 습관이 이상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젊은데 무슨 암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병원행을 미루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무엇을 할까요? 유튜브에 증상을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읽은 정보로 자가 진단을 한 뒤 셀프 처방을 내립니다.
비싼 유산균을 사고 간 영양제를 사고 피로 회복제를 마시면서 증상은 여전한데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암을 치료하지 못하고 이 시간 동안 암은 자랍니다. 1기에서 2기로, 2기에서 3기로 진행되며 암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란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하는데 암의 경우 조기 발견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대장암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3%를 넘지만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셀프 처방으로 버티는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심리만 탓할 수는 없으며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보면 위 내시경은 40세부터 2년마다 무료이고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입니다. 내시경이란 가느다란 카메라를 몸속에 넣어서 직접 장기를 살펴보는 검사인데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20대와 30대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세계 1위 발병률인데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2030은 사실상 암 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30이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스스로 돈을 내야 하는데 위 내시경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대장 내시경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데 돈 내고 검사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 2030은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에 갑니다. 피를 토하거나 심한 빈혈이 생기거나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그때 검사하면 이미 3기나 4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끝났을 일이 항암 치료와 대수술로 이어집니다. 영캔서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환자를 뜻하는 말인데 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층 대장암이 늘면서 검진 권고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습니다. 한국은 아직입니다. 발병률은 세계 1위인데 제도는 그에 맞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마쳤다 해도 젊은 암 환자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2030에게는 완치 이후가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경력이 단절되고 복직해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렵습니다. 체력이 딸리고 정기검진 때문에 자주 결근해야 하다 보니 결국 회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암 치료비는 보험이 있어도 부담되며 실손보험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암 이력이 생기면 이후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대출도 제한되기 때문에 20대에 암에 걸리면 남은 50년의 경제생활이 꼬일 수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난임 문제입니다. 난임이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항암 치료가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상실입니다. 치료 전에 난자나 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있지만 급하게 치료를 시작하면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암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니까요. 둘째, 2년에 한 번 내시경 검사입니다. 국가에서 안 해주면 내 돈 내고 하십시오. 한 번에 10만 원이 아까우면 암 치료비 수천만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몸을 갈아 넣는 방식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2030 암 급증은 단순히 마라탕 때문이 아닙니다. K, 경쟁사회가 만든 스트레스, 그로 인한 도파민 중독, 수면 부족, 장내 환경 파괴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젊음을 맹신하는 심리와 허술한 검진 시스템까지 더해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경쟁만 시키고 건강은 알아서 챙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검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정말 안전했는지 그 부작용의 논란을 실제 데이터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새로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늦기 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